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5%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 지나고 이제 7월달 됐죠. 26년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26년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크게 강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을 때 뭐가 강세 보이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코스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6월달에는 특히나 변동성이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변동성이 커진 상품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수급이 집중되면서 약간의 시장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럼 여기서 지금은 뭘 기다리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걸까? 전혀 아니죠.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그 부작용이 뭐예요? 너무 높은 마진율. 물론 이 부분들이 LTA 계약, 장기 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장기 계약으로 갔을 때는 마진율이 소폭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보면 가장 핫한 키워드가 쇼티지입니다. 쇼티지가 뭐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공장 증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6월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증설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를 낼 수 있다. 지금 딱 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빠지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22평에 바짝 붙여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22평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제가 실적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실적이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7월 말이 되면 하이닉스 실적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62평을 만나는 정도, 주가가 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빠지지는 않아요.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고가 구간에서 등락 구간을 거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은 대단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면 하루 지날수록 60일 이평선은 올라올 수밖에 없고, 대략 여기 30만 원 전후에서 62평을 만나게 됐을 때 실적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마라. 절대로 아무리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몰빵은 안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쁘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심리가 흔들립니다. 등락 구간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이렇게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상방도 마찬가지지만 하방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락 구간을 내가 보유한 상태에서 버틸려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플러스 지금은 매매하기 좋은 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87% 마진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에요. 이쪽 메모리 반도체에서 업계 1등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규모가 다른 회사입니다.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돼요.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 어떨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29년도까지 장기 계약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업계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의 장기 계약이 이 정도 수준이면 삼성전자 어떨까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게 투자에 대한 발표. 근데 그 투자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4,700조 원 규모.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물량 있죠.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로 인해서 마진이 소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80%대 마진.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뭐 90%, 100% 갈 겁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를 사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딱 하나죠.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양을 늘릴 수 있는 타이밍에 왔고, 여기에 맞춰서 이번 주에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4,700조 원 규모의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탁탁탁탁 찍어줬어요. 어디에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발표가 나왔으면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종목에 대한 주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어때요? 단 하루도 안 쉬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폭이 작년 8월과 9월 이후부터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게 없다.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삼성전자가 5% 내려서 너무 무서워요 하는 분들은 뭐예요? 고가에 물린 겁니다.
근데 고가에 물려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몰빵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무조건 지금은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매할 때 삼성전자는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즉 지금 하락하는 부분은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건 어떻게 한다? 팔지 않고 기다린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 시세 구간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라 그랬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치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제주반도체는 뭐예요? 삼성전자 시세가 나왔을 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123%의 수익 구간. 시세는 계속해서 터진단 말이에요. 언제? 가격을 유지했을 때.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시세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적보다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고가에서 횡보 구간이 있는 거고, 7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지금 조정 구간에서는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단기, 삼성전자는 장기로 끌고 간다. 그럼 장기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몰빵하지 말라 그랬죠. 이때 당시에 뭘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제주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123%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강하게 터집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을 보더라도 제가 반등 확인이 되는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고 신고가 이후부터만 매수 구간을 잡고 있다는 점. 왜 그럴까요? 선반영되니까 가격이. 우리는 답안지를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최저가에는 매수하지 못한다. 반대로 최고가에도 매도하지 못한다. 여기도 보세요.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 구간을 잡잖아요. 그런 결과 30%대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근데 한미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또는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주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매수, 매도한 결과 18.66%,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수 하세요. 근데 확인되는 과정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 구간을 계속 크게 키워갈 수 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하는 거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거나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시세가 무조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늘린다는 발표, 즉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장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도체 장비주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팔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은 너무 좋을 겁니다. 떨어지면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생깁니다. 올라가면 어때요? 당연히 실적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빵이 아니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매매 구간을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추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또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며칠 안 내리긴 했지만 이렇게 내려서 22평을 하회하는 정도까지 온다면 이제 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야, 근데 왜 마이크론 실적도 너무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마이크론 대비해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면 그만큼 실적 대비한 메리트가 생긴다. 그럼 이때 뭘 해요? 하락하는 부분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몰빵하지 말라 그랬죠?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수익 구간을 먼저 만든 이후에,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테스, 심텍, 하나 마이크론 요즘에 엄청 강하죠.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군들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 종목군들도 어때요? 삼성전자 공장에 장비 넣는 기업들이에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파트너입니다. 오래된 파트너예요. 물론 그 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격대를 유지했을 때 신고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시장은 앞으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선반영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세 구간이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아무리 단기적인 시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도 섹터 안에서 대장주는 절대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유하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시황에 대한 부분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7월 1일 날 장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 22평 이탈, 하이닉스 22평 수렴 직전.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강세를 보여도 두 종목의 방향성은 같다. 근데 중요한 점, 증설에 대한 발표 4천조 원대의 투자 발표가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은 앞으로 나올 실적을 기준의 매수 기회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전 단일 종목 레버리지 플러스 반도체 장비 소재 등으로 종목 확대해야 된다. 지금 확대해야 될 때가 된 거고 그 확대에 대한 부분은 원희가 EPS 10% 수익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쭉 올려보면 하나마이크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전히 신고가 구간 그리고 PSK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삼성전자의 하락이 멈췄을 때 그리고 실적 발표 전후가 될 겁니다.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죠. 이때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자동일치 차트 매매 내역 화면인데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 중요한 점 매수 매도가 다 찍혀 나옵니다. 실제 매수 매도한 결과 20% 가까운 수익 구간.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매도한 결과 20% 가까운 수익 구간.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쭉 보유해 가는 겁니다. 그럼 보유하는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여기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심텍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매수했죠. 언제 신고가 구간에 이틀째 폭등 거의 한 30%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13%, 22% 수익 구간 계속해서 터집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버티고 있는 쪽,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쪽을 공략해야 되고 관련되어 있는 즉 장비주들의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 여기 실시간 타점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가 갑니다. 그러면 이 쉬었다 가는 구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쉬었다 가는 가격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어떤 종목과 함께 보유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그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